아틀라스를 이용해라. 그래야지 쉽게 그 사과 농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아서 가. 진짜 무슨 모험을 하고 있어요. 모험을. 예, 그래서 아틀라스를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틀라스를 만나러 가야지. 이제 아틀라스 만나러 가는데 해가 너무 더운 거예요. 아틀라스를 만나러 가는데 해가 너무 더운 거예요. 열받았어. 얘가 막 승질내 나는 거야. 일이 꼬이니까. 그래서 태양에다 대고 헤라클레스가 막 화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놀라서 헬리오스 태양신이 놀라가지고 헤라클레스에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술잔을 줘요. 그걸 타고 이제 아틀라스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요거예요. 아니 뭐 헤라클레스 인간이거든요, 얘. 근데 신들이 지금 다 후덜덜해가지고 막 다 도와주고 막 두드려 맞고 막 난리 났어. 이걸 타고 이제 저 아틀라스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자, 가는데 왜 아틀라스를 만나러 가야 되냐면요, 헤라의 과수원이다 보니까는 헤라가 눈에 들킬 것 같잖아, 헤라클레스가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아틀라스를 시켜서 사과를 갖고 오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만나러 가는 건데, 자, 아틀라스는 당시에 형벌을 받고 있어요. 아틀라스가 티탄족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티타노마키아든지 아까 얘기했었죠. 그때 제우스가 승리하면서 티탄족의 신들을 이제 처벌했었는데, 그때 아틀라스가 받던 형벌은요, 지구를 떠받치는 형벌인 거야, 평생.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조각상 같은 거. 그게 아틀라스입니다. 떠받치고 있어. 근데 이걸 교대해줘야 돼요. 헤라클레스 이렇게 교대해주고, 나 대신 가서 사과 좀 갖고 와달라. 아틀라스는 이게 힘들잖아. 그래서 팔 좀 내려놓을 겸 교대를 해주고 사과를 가지러 갔다가 왔어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대신 이렇게 떠받치고 있지. 어때 마음이? 이거 다시 교대하고 싶지 않잖아. 아틀라스가 또 다시 자기가 또 형벌 받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교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봐. 지금 이게 밑에 있는 게 아틀라스거든. 야, 씨, 사과 여기 있음. 너 평생 형벌 받으셈. 이렇게 교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또 빡쳤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 나 어깨가, 알았어, 안 바꿔도 되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여기 쿠션 좀 대게 잠깐만 좀 도와달라. 이 쿠션 받치게 잠깐만 이렇게 좀 잠깐만 들어달라고. 쿠션 받치고 이렇게 다시 하겠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또 순진하게 이걸 또 속아요. 아, 그래. 그래서 살짝 받쳐주고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그때 지구로 확 떠넘겨주고 사과를 뺏고 이렇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틀라스 완전 바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무사히 갖다 주면서 11번째 퀘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헤라클레스의 마지막입니다. 11번째까지 다 마치니까, 무사히 마치니까 에우리스테우스가요, 이번에는 진짜 끝판 미션을 줍니다. 지옥으로 가서 이번 지옥 가야 돼. 헤라클레스 하데스가, 명왕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다스리고 있는 저승으로 가서 그 하데스의 애완동물,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애완동물 켈베루스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판 미션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요, 가야 돼. 근데 그냥 가면 죽는 거란 말이야. 이 앞에 그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이 있어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 지하세계 앞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스틱스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이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스틱스 강 건너면 죽어.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 데메테르에게 어떤 그 제우스의 누나예요. 데메테르에게 어떤 비밀 의식을 받아가지고 지하세계에 가도 죽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왜 데메테르에게 배우냐면요, 데메테르의 딸이 하데스랑 결혼한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모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사위에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갔어. 가가지고 하데스에게 개 좀 빌려달라. 개 가져가야 된다. 이 개 좀 달라고. 개 좀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하데스가 주기 싫죠. 자기 애완동물인데. 근데 그 데메테르의 딸, 이름이 페르세포네일 거야. 그 하데스의 부인이죠. 페르세포네의 도움으로 무사히 개를 빌려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캐르벨 의외로 쉽게 인맥을 통해서, 이런 세상은 진짜 인맥이에요. 학연지연 흡연, 사면을 여러분, 흡연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인맥으로 잘 만들어 갔어요. 잘 해결했어. 진짜 쉽게 했어. 끝판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잘 해결했어. 에우리스테우스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줘버렸어요. 자, 지옥계야. 아무리 에우리스테우스는 여기서
헤라클레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막상 또 이 개를 가지고 가니까 에우리스테우스인데요. 헤라클레스가 막 괴물 잡아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다 미션을 완수하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항아리에 숨어서 만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것도 보고 야 캐리베스 빨리 치워 버리라고 무섭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12번째가 의외로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이래서 진짜로 발이 넓은 사람은 일을 잘 해결한다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 발 넓어 좋아. 자 12번째 미션까지 끝났어요. 12개의 과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2년 걸려요. 1년에 하나씩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년간의 모험을 다 끝냈어. 근데 여기서 헤라클레스 얘기 끝나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12번의 모험으로요 아주 많은 생명과 사람들, 신들을 이제 두드려 패고 죽이기도 했어요. 자, 자기의 가족을 살해한 죄를 씻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자, 근데 이 모험 이후에 헤라클레스가 몇 번의 사륙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얘인데요. 이게 뭐 적당한 사진이 없어갖고 누가 이렇게 팬아트식으로 그린 걸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인데요. 자기를 속이려고 했던 트로이 왕 라오메돈에 대한 복수극입니다. 라오메돈, 트로이 왕을 죽인 적이 있어, 헤라클레스는요. 요거 좀 알아볼게요. 라오메돈은요, 당시에 제우스에게 받았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되게 귀한 말이었대. 근데 이 말을요, 아폴론이랑 포세이돈이 되게 갖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습니다. 이 라오메돈의 성에서 1년 동안 트로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해요. 자, 인간인데 자기 밑으로 신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한 거야. 이게 좀 뭔가 어색하고 뻘쭘해서 아 수고했다고 다 쌓으시면은 말 주겠다. 제우스에게 받은 말인데 이거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폴로랑 포세이돈은 너무 받고 싶었던 말이어서 열심히 벽돌을 쌓는 일을 합니다. 미장 일을 한 거죠. 벽돌 다 쌓았어 1년 동안. 근데 라오메돈이 말을 안 주는 거야. 말을 안 주는 거야. 이 트로이 전쟁 때 있던 일이거든요. 말을 안 주는 거여서 아폴론이 화가 나가지고 화살을 쏴, 은화살 쏴서 전염병, 그 흑사병이거든요. 그게 화살을 쏴서 이제 흑사병을 막 퍼뜨려요. 그리고 포세이돈은 막 바다 괴물 보내갖고 막 해안가 막 쳐들어오고, 라오메돈은 이제 똥줄이 타잖아. 그리스군도 막아야 되는데 신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예언을 받는 거죠.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딸을 바다 괴물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신탁을 받은 거예요. 바쳤지?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일이 수습되고 나니까 이 라오메돈이 딸의 목숨이 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다 괴물에게 팔려간 자기 딸을 구해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게 헤라클레스였던 거지.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 찾아오면은 제우스에게 받은 말을 선물로 주겠다. 자, 말이 탐이 났어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이 바다 괴물 겁나 크거든요. 그래서 바다 괴물 입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 바다 괴물 입으로 들어가고 3일 있다가 바다 괴물 배를 쓱 가르면서 이렇게 밖으로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죽인 거지. 그래서 구했어. 근데 라오메돈은요, 이 말이 불멸의 말이에요. 안 죽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해결하고 나오니까 또 주기가 싫은 거야. 이 라오메돈 쓰레기죠. 자, 얘는 말 쓰레기. 안 줘. 헤라클레스에게도 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승질이 뻗쳐가지고 자기가 3일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죽이고 딸을 구해줬는데 말을 안 내나?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 화가 나가지고 이 라오메돈을 죽입니다. 트로이 왕을 죽이고요. 트로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헤라클레스 혼자. 자, 그리고 이제 라오메돈의 일족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다 죽었어. 가문이. 그런데 막내 아들이 살거든요. 이게 프리아모스입니다. 프리아모스가 트로이의 왕이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프리아모스 왕이 이렇게 해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헤라클레스의 사륙이 이제 끝나죠. 두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헤라클레스가 이 12가지의 미션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헤라의 저주로 자기 가족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 12가지 미션을 했던 건데, 미션을 하면서 헤라클레스가 테베의 왕이라고 하는 크레온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진 보면은 아마 헤라클레스 애니메이션 디즈니 거 보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얘예요. 메가라와 재혼을 합니다. 이게 딸이야, 딸. 재혼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12번째의 그 미션은 켈베로스 잡으러 가는 걸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켈베로스를 잡으러 가야 돼. 걱정되잖아, 이 메가라가.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가족을 맡기고 갑니다.
자, 근데 이 크레온, 이 왕한테는 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크레온의 엄마 이름이 안티오페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게 얘야.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게 이 테베의 왕이에요. 크레온인 거예요. 이게 이 안티오페 그러니까 크레온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자기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크레온을 낳은 걸 보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자살합니다. 북크사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크레온에겐 작은 할아버지겠죠. 내 딸에게 복수를 해라. 내 딸을 죽여라. 복수를 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동생은 이제 크레온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크레온의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크레온이 어릴 때 길에다 내다 버립니다. 고아가 됐어요, 크레온이. 그래가지고 크레온이 고아로 살면서 혼자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작은 할아버지 죽이면서 테베의 왕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딸이 얘예요. 메가라가 된 겁니다. 얘랑 결혼한 게 헤라클레스예요. 이런 식의 비밀이 좀 있었어요, 앞에. 자, 그럼 어때? 그 작은 할아버지는 이 크레온에게 죽었죠.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러니까 크레온에겐 삼촌이겠죠. 삼촌이 항상 크레온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빠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항상 크레온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죽일 수는 없었어. 왜? 크레온 옆에 헤라클레스가 있잖아. 사위로. 헤라클레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2번째 미션이 시작되고 나서 헤라클레스가 지하로 내려가니까 혼자 크레온이 있게 되죠. 크레온을 이때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섭정의 자리에 올라버려요. 자, 섭정은 뭐냐면요. 우리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섭정은 뭐냐면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런 유럽권 문화에서는요, 왕의 아들이 아니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왕의 아들만 왕이 돼야 돼. 근데 왕의 아들이 없잖아. 딸만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없을 때 대신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 같은 개념인 거죠. 황교안이 된 거지. 자, 섭정에 오르자마자 헤라클레스의 아내, 그리고 이 크레온의 딸인 메가라와 헤라클레스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에게 복수하는 거죠. 이때 헤라클레스가 따라라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섭정이랑 싸우면서 성을 지키는 병사들을 활수와 이 삼촌 곤봉으로 때려 죽여 싸우고 있었어. 근데 이때 헤라클레스에게 저주가 걸립니다. 헤라가 이걸 보다가 저주를 또 씌운 거예요. 이 저주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자기 아내랑 자식까지 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두 번째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돼버렸어요. 이게 헤라의 저주 때문인 거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진짜 겁나 무서운 거야. 이래서 헤라클레스가 어때? 너무 불쌍하죠. 자기 손으로 자기의 가족을 또 처음에 가족 죽여, 다시 새 살림 꾸렸는데 또 헤라의 저주로 또 가족 죽여. 불쌍하죠.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새 아내를 구하러 가자. 아니, 헤라클레스 렉인데요? 가족을 죽이자마자 또 새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가족을 되게 꾸리고 싶었나봐. 그래서 새 아내를 얻으려고 하기 위해 간 게 이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종살이를 했던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이에요. 이올레를 차지하려고 궁술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에우리스테우스 딸이야. 1등 하네? 1등해. 근데 에우리스테우스가 딸을 안 주는 거예요. 헤라클레스야? 아, 그럼 주기 싫은데? 아씨, 뭐야.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에우리스테우스를요, 결국 죽입니다.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이때 헤라클레스의 편을 들어주던 에우리스테우스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피토스라고 하는데요. 헤라클레스 편을 들었죠. 1등 했는데 왜 아빠 왜 헤라클레스에게 왜 딸 안 줘요? 왜 누나 안 주냐고, 결혼시키라고 이랬었어요. 한 명이 살아남았죠. 자기 편을 들던 이피토스만 살렸지. 근데 이피토스도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죽여요. 왜?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소를 도둑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찾으러 갔다가 이피토스를 데리고 갔었는데 헤라클레스가 아무 이유 없이 이피토스를 그냥 죽여버려요. 이피토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유 없이 살상을 했잖아. 이번에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단 말이야.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속죄를 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속죄를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요, 이피토스를 죽인 죄로요, 리디아라고 하는 곳에 여왕 옴팔레라고 있어요. 옴팔레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 옴팔레가요, 좀 이상한 여자예요. 헤라클레스에게 여장을 시킵니다. 이게 헤라클레스의 여장한 거야. 지금 좀 화장하고 막 드레스 입고 치마 입었잖아, 그죠?
이렇게 3년을 살아요. 원래는 헤라클레스가 이렇거든? 원래 연애 여장을 하고 살아. 진짜로 여장을 하고 살아요. 여장을 하는데 여장하고서는 실자는 일을 했어요. 실자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럽권에서는 되게 여자들만 해야 되는 좀 남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자는 일을 여자 분장하고 변장하고 실을 따는 거야. 바느질할 때 쓰는 실. 그거 하는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3년 동안 마쳐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다시 한번 새로운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예전에 켈베로스를 잡으러 갔을 때 지하세계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헤라클레스밖에 없다라고 한 말을 했던 게 기억난 거야. 그래서 이 여동생 이름이 데이아네이, 어려워. 데이아네이라고 하는 강의 신인 여자인데요. 이뻐. 목선 장난 아니야. 데이아네이. 와, 씨, 목선 오졌죠. 스무스. 결혼해라. 갔어. 헤라클레스 만나러. 근데 이 데이아네이는요, 이미 아켈로스라고 하는 강의 신의 구원을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데이아네이는 이 아켈로스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잘 됐지.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뺏으면 되는 거야. 아켈로스는요, 또 취미가 소랑 뱀으로 변신하는 걸 좋아하는 애인데, 데이아네스는 되게 싫어했대, 이런 걸.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아켈로스를 만나가지고, 야, 나는 데이아네스를 뺏어줄 테니까 나랑 한판 뜨자고. 그러니까 소로 변신했대요. 또 소야. 이게 데이아네스의 그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죠, 얘가. 아켈로스. 또 소랑 이제 싸워. 레슬링 합니다. 이번에 레슬링이에요. 주먹 아니고. 레슬링 해가지고 결국 이기고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전리품이 있어요. 다시 볼까? 이 황소로 변했잖아. 이 황소의 뿔을 불겼는데 이 뿔에서 항상 음식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 뿔만 있으면은, 이 아켈로스의 뿔만 있으면은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식이 맨날 나오니까. 이게 전리품인데 갖고 돌아가던 도중에 저번 주에 얘기했었어요. 켄타우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을. 켄타우로스. 네소스라고 하는 켄타우로스인데 반인 반마, 몸이 말이고 상체가 사람. 이 켄타우로스인데요. 켄타우로스 이 네소스는요, 헤라클레스에게 복수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수하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케이론이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스승을 죽인 적이 있거든.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이 켄타우로스 족장의 어떤 스승님 격이거든요. 케이론이.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나타났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 데이아네이아를 데리고 건너는데 이 네소스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너의 부인을 내 등에 태워라. 너의 부인을. 그리고 너는 따로 건너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여자를 데리고 튀네? 건너자마자 데리고 튀는 거야. 그리고 헤라클레스 또 빡칩니다. 빡쳐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예전에 그 히드라 잡았던 적 있죠?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에 피를 바른 그 독화살을요, 네소스에게 쏴버려요. 그래서 네소스를 죽여버립니다. 죽였죠. 그러니까 잘 봐.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헤라클레스는 강 건너편에서 화살을 쐈어. 이 네소스는 이 여자를 데리고 가다가 강 건너고 쓰러져 죽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소스는 죽고 있지만 복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 여자 데이아네이라에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있다가 헤라클레스가 혹시나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바람필 것 같을 때 내 피를 사용해라. 그러면 헤라클레스의 바람길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데이아네이라가 받은 피는요, 네소스의 피가 아니라 그 화살에 맞았을 때 그 히드라의 피였던 거야. 복수지. 그러니까 이 부인은 히드라의 피를 보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사망 플래그 뜨는 거죠. 자, 집으로 돌아온 헤라클레스는요, 이 새끼도 쓰레기였어요. 결국은 쓰레기야. 예전에 궁술시합에서 이겼을 때 그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이올레를요, 결국 데리고 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기어코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첩을 둔 거야. 세컨을. 어때? 데이아네이라가 질투를 느끼겠죠.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데이아네이라가 헤라클레스의 옷에 그 네소스가 줬던 그 피를 바릅니다. 바람길을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건 히드라 피였잖아. 히드라 피가 바른 옷을 헤라클레스 입게 돼요. 그래서 히드라 피에 중독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돼버립니다.
헤라클레스는 이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히드라의 독에 중독되면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 전체적으로 가장 센 독이에요. 해독제가 없어요, 히드라의 피는요. 죽어야 돼.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중독되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기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자살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장작을 쌓아가지고 자기 위가 그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불을 붙여달라. 나 불에 태워서 화형당해서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결국 네소스가 죽었지만, 네소스가 죽고 나서 이제 네소스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헤라클레스가 예전에 신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있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들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헤라클레스 힘이 센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죽었던 네소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불을 지펴달라, 장작에. 근데 헤라클레스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헤라클레스에게 불을 붙여주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죽고 싶은데, 이때 지나가던 과객이 한 명 있었는데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 예전에 트로이 전쟁 때 나왔었어요. 필록테테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이 저기 아저씨 불 좀 붙여달라고. 그럼 내 대가로 내 화살 주겠다. 히드라 피 뭐 명중률 플러스 3, 관통력 플러스 3, 요 화살이랑 활 주겠다. 요거를 받으면서 필록테테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 신화 전체에 강한 뭐 신들 다 때려잡고 막 다 두드려 패던 헤라클레스가 불에 타서 죽게 돼버려. 죽었어. 죽고 나서 헤라클레스는요, 완전한 신이 돼버립니다. 왠지 알아? 아테나가 자기가 남동생이잖아, 아테나가. 그래서 남동생이 죽으니까 아테나가 나타나서 이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올림포스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늘나라로 간 거지. 신이 된 거야,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돼가지고 그 신들 사이에서 같이 살면서 헤라에게 결국 용서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형제들이랑 화해도 하면서 그 자기의 누나 중에 젊음의 여신이라고 있어요. 이복 누나인데요, 헤베라고 하는 젊음의 여신. 얼마나 이뻐, 젊음의 여신이야. 결혼해요, 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근데 데이아네이라 전 부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히드라의 피로 남편을 죽게 했다는 자책감 때문에요,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남편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것도 모르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굉장히 길었던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굉장히 길었던 헤라클레스의 12가지 퀘스트들, 미션들, 12가지의 과업이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알아봤는데, 헤라클레스가 참 보면은 힘이 세고 막 되게 괴물들 때려잡고 뭐 이런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얘도 여자 진짜 좋아하던 애였던 것 같아. 결혼을 3번 합니다. 그죠? 결혼 3번 하고 뭐 마지막에 좀 슬프게 끝나요. 헤라클레스는 몰랐겠지만. 그래 끝나기도 하고, 진짜 무서웠던 거는 그 헤라의 질투심. 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냐. 저주 내리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의 교훈은요, 여자에게 잘하자. 여자가 빡치면 진짜 후덜덜하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서 편집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 전에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잘 안 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